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돌덩이처럼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눈앞이 깜깜하고 어지러지하더라고요. 순간 나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84세 할아버지가 제게 직접 들려준 실화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3번의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응급실 도착까지 12분, 그 시간 안에 생과 사를 넘나드셨죠. 응급실 의료진이 말하길 5분만 늦었어도 회복이 어려웠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퇴원 후 외래 진료 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의사 선생님, 그날 그 느낌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씩 숨이 좀 차고 팔이 당기긴 했는데 에휴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게 신호였던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심장외과 전문의로 48년간 수많은 심장 관련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 박완수입니다. 제가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진료실에서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좋았을걸? 분명히 신호는 있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지금은 그 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정말 그 말을 저는 수십 년 동안 들었으면서도 매 순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환자들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절대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창 때인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하다가 심정지로 하루아침에 생사가 갈리는 갑작스런 돌연사 같은 사고 소식도 주위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아주 작은 신호, 어쩌면 애매할 수도 있는 그 작은 변화에도 그 작은 느낌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때로는 무심하게 잊고 삽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당신을 대신해서 119를 불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그런 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강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생존 지침입니다. 이 강의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고 일상에서 완벽하게 대비하셔야만 하는 필수 정보만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 별로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2층만 올라가도 헉헉 숨이 가빠지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몇 걸음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르고요. 원래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좀 숨이 차네? 바로 이게 신호예요. 몸이 무거워진 게 아니라 심장이 약해진 거거든요. 심장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생명 펌프잖아요.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뛰면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인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가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활동해도 필요한 산소를 제때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2세 최병수 씨라고 평소에 정말 건강하고 등산도 좋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일하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갱년기인가 보다 했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결국 그분은 등산 중에 심근경색이 와서 119 헬기로 구조되셨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으셨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는 치명적인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변하지 않아요. 특히 심장이 약해졌다는 신호는 숨이 차거나 피곤한 느낌으로 아주 조용히 나타나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48년간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숨이 차면 먼저 심장을 의심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무조건 큰 검사를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심전도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심장 근육의 수축력, 판막 기능, 혈관 상태 등 핵심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계단 숨참 증상이 생긴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하는 검사가 있어요. 운동부와 심전도라고 하는 건데요. 런닝머신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는 검사예요. 이걸 통해서 숨찰 때 실제로 심장이 얼마나 부담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따라 좀 숨이 차네, 체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보낸 첫 번째 SOS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잡아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와 위험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보내고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면서도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슴이 뻐근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진 적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가슴이 뻐근했는데 조금 쉬니까 괜찮아지네?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런데 바로 그 쉬니까 괜찮아진다는 게 오히려 협심증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협심증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수축해서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질 때 생기는 증상이에요. 혈류가 다시 회복되면 통증도 사라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체했나? 또는 등 근육이 뭉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65세 박순희 씨라고. 그분은 늘 허리 디스크하고 위염으로 병원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등 쪽이 뻐근하고 답답하다며 오셨어요.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불편해서 잠을 자다 자주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위장약을 처방받으신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위염이라기엔 너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통증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안정 협심증이었어요. 이미 심장혈관 3곳 중 2곳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하나는 90% 가까이 막혀 있었거든요. 정말 아찔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다음날 가족들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거나 산책 중에라도 무리한 상황이 닥쳤다면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정말 높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염도 함께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가슴 중앙이나 왼쪽 어깨 등으로 퍼지는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 그리고 피로할 때나 식사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엔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심장 관련 통증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느낌으로 와요. 뻐근해요. 눌리는 것 같아요.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가 말끔히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심장이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협심증은요. 심근경색으로 발전하기 전의 경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잡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진단이 늦어지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데 일단 손상된 근육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심장은 기회를 2번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냐? 이런 경우예요. 첫째, 이틀 이상 반복해서 가슴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 둘째, 통증이 운동하거나 식사 후에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 경우. 셋째,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등이나 턱,
팔로 퍼지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정말 높고 그 자체가 이미 심장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신호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벌떡 뛰어서 깨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깼는데 식은땀이 나고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시 잠들려고 해도 심장이 계속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 말이에요.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또는 나쁜 꿈 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야간 심계항진이라고 불리는 심장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73세 배숙자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남편분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6년째 되셨어요. 처음엔 새벽 2, 3시만 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을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현관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다음 날 아침에 이웃 주민분이 신고해 주셔서 겨우 구조되셨거든요. 검사 결과는 심방세동이었어요. 심장의 윗부분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였던 거죠. 이게 반복되면 심장의 전체 리듬이 무너지고 심부전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무서운 게 혈전이 생기면 뇌로 올라가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야간에 생긴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불면증이나 신경과민증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밤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자다가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깬다. 식은땀이 흐르고 뭔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온다.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도 피로가 안 풀린다. 이런 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어요.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방세동이나 심실빈맥 등 다양한 부정맥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심정지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박동의 빠르고 느림이 아니라 규칙성이에요.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거나 뛰다가 말다가 하는 느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꼭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고 해서 다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잠결에 심장이 두근거릴 때 그건 여러분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신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혹시 요즘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면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자꾸 반복되시나요?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예전엔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장병은 남자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문제는 여성의 심장 질환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숨이 차서 계단을 못 오르겠어요. 몸이 붓는 것 같고 늘 피곤해요. 가슴이 살짝 답답할 뿐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심장의 좌심실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나 이미 심부전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61세 박명숙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래된 당뇨가 있으셨지만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숨이 차서 운동도 못하고 밤이면 발이 붓고 잠자다가 갑자기 앉아서 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진 결과는 좌심실 이완기 기능 부전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 피를 제대로 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심장이 무리한 압력과 부담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온몸이 피로하고 부종이 생기며 호흡 곤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심장은 정말 정직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그렇게 몸 전체가 힘들어지거든요. 또 하나, 이런 증상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목이나 등 뒤가 묵직하게 아프다. 턱이 뻐근하다. 왼쪽 팔꿈치 아래가 무겁다. 마이너스 이런 비전형적인 통증도 심장의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이 대부분 아주 서서히 조용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체력이 줄었나?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이 탓하지 마시고 몸의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데 병원 가는 걸 미루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단순 건강검진으로는 이런 심장 기능의 저하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심전도 필요하면 혈액 검사까지 해야 진짜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신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가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요즘 우울하지? 별일 없는데 자꾸 불안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기분이 좀 가라앉은 거겠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심장질환 초기 환자분들 상당수가 이런 감정적인 변화부터 먼저 느끼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68세 정미옥 님이라고 남편분을 몇 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생활하던 분이셨어요. 특별히 큰 병력이 없었고 정기검진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겹쳐서 동네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항우울제, 수면제 복용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장내과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 심방세동이었거든요. 심장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게 흐트러져 있었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규칙해지면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심장은 단지 펌프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우리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감정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불안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할 때 숨이 가빠지고 슬플 때 가슴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다 이런 연관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감정 변화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 소화불량, 어지럼증,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까지 나타나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심장의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예전보다 눈물이 많아졌거나 일상에서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다면 그것이 심장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심장은 감정의 거울이자 생명의 시계거든요.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말,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병원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필요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거든요. 심장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 시간이 왔어요. 실제로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3단계 생존 행동이에요.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실전 지침이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실려오는 심정지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몇 분의 차이를 넘기지 못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1단계 증상 감지 즉시 119 신고. 첫 번째 단계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119예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본인 손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턱, 목 등 왼팔이 저리고 압박감이 몰려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좀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60대 이호철 씨도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지만 아침까지 참자하고 3시간을 버텼어요. 그 3시간의 지연이 결국 심장 근육 40%를 괴사시켰거든요. 평생 약물 치료와 시술을 반복하는 삶이 된 거죠. 여러분, 심장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1시간 이내 처치가 생사를 가려요. 망설이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 통증과 숨가쁨이 있어요. 심장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황으로 판단하고 최우선으로 출동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동, 호수, 건물 출입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골든타임 안에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거든요. 2단계 심호흡과 안전한 자세 유지. 두 번째 단계는 119를 부른 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의식 유지하기예요. 119를 부르셨으면 이제 반드시 앉거나 반쯤 기대는 자세로 심장의 부담을 줄여야 해요. 절대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누운 채로 있으면 심장이 더 압박을 받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짧고 얕은 호흡은 금물이에요. 최대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안정시켜야 해요. 이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 사람 쓰러져 가요. 도와주세요. 의식을 잃는 순간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혼자 계시다면 이것도 중요해요. 실내에 있으시면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세요.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가 늦어지거든요. 현관문 잠금을 해제해 두시고 불도 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심장 전문의에게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하루 용량의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단, 이건 본인이 이전에 의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돼요. 3단계 의식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 세 번째 단계는 기절하거나 의식이 없어졌을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가슴 중앙을 양손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압박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강도는 약 5에서 6cm, 깊이까지 눌러야 해요. 리듬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박자에 맞춰 하시면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박자에 맞춰서 꾹꾹꾹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팔은 쭉 펴고 체중을 실어서 꾸준히 압박하셔야 해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뇌 손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공장소나 아파트 단지, 대형 건물에는 AED 즉 자동 제세 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사용법도 정말 단순해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음성 안내만 따라 하시면 돼요. 2개의 패드를 가슴에 부착하고 분석과 충격 버튼을 음성 안내에 따라 누르시기만 해도 소중한 생명을 되살릴 수 있어요. CPR 즉 심폐소생술은 꼭 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와 압박 강도만 알면 누구든지 응급 상황에서 영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증상 감지 후 119 신고 후 올바른 자세 및 심호흡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AED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최소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순간의 주저함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의식이 없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가슴이 움직이는지를 보시고요. 숨을 쉬지 않거나 심한 이상 호흡이 있다면 바로 심정지 상황이에요.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도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응급 대처는 전문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 싸움이거든요. 단 1분이 생명을 바꾸는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니까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예요. 둘째, 가슴이 뻐근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것. 쉬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셋째, 자다가 심장이 벌떡 뛰어서 깨는 것. 이건 심장 리듬의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과 부종이 반복되는 것.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증상을 놓치기 쉬우시거든요. 다섯째,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심장과 감정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3단계 응급대처법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9 신고하기, 올바른 자세로 심호흡하며 의식 유지하기,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하기.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48년간 의사로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신호를 놓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우리 중장년층, 특히 노년 세대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평생 열심히 일해서 사회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하면서 자신을 소홀히 하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오늘부터 생각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한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하셔서 참 좋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심장질환은 결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특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응급신고 시스템도 좋아졌고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 자체로도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이제 이 지식을 가족들,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이런 증상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큰 병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조기 발견만큼 좋은 치료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심을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내 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하하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심장도 같이 활짝 웃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준 당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잠들기 전 오늘도 잘 살았다.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꼭 말해 주세요.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셨죠?